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전에 저기 구어박다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귀고리, 귀에꼬리, 귀고리의 동그라미, 귀고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귀에꼬리, 이렇게 귀에 하는 것보다 귀고리,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귀고리와 귀걸이 있죠? 그 둘 다 맞다는 거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귀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리로 된 귀에 거는 액세서리 중에 고리로 된 것, 그것만 귀고리라고 부르고요. 귀에 걸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도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뭐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하는 거나 아니면 저기 뭐 액세서리로 하는 거나 다 귀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고리와 귀걸이 둘 다 맞다. 그런데 귀걸이가 더 그 상위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귀에꼬리와 귀고리 중에 귀고리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귀띔과 귀팀 중에 귀띔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귀지와 귀애지 중에 귀지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앞부분에서 귀이개와 귀개 중에는 귀이개, 길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귀지와 귀애지 중에는 귀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고리와 귀에꼬리 중에 귀고리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까딱하면과 까딱하면인데 까딱하면이 맞고요. 그 다음에 꼭두각시와 꼭두각시가 있는데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이게 저기 뭐 예전에 뭐 김일성은 뭐 소련의 꼭두각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반공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두각시는 요즘 이렇게 별로 쓰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저희 세대가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대의 반공 교육 때문에 꼭두각시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 뭐 많이 쓰는 표현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간 꼭두각시가 맞고 꼭두각시가 틀리다라는 것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색과 나색이 있는데요. 요건 내색은 이제 감정이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요거는 내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색, 요런, 나색은 틀리고, 내색이라고, 하는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숭스럽다와 내흉스럽다가 있는데, 내숭스럽다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숭과 내흉, 원래 내흉이라는 게 그게 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 흉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중에 좀 귀엽게 표현하는 게 내숭입니다만, 원래 뜻은 속이 흉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내흉 이러면 진짜 흉악하다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좀 귀여운 뜻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내숭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숭스럽다 맞고 내흉스럽다 틀리게 했습니다. 내숭이 맞고 내흉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냠냠거리다와 암냠거리다가 있네요. 자, 이거 암냠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냠거리다, 요게 이제 두음법칙을 생각하면 암냠거리다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다른 규정에 보면은 그 두 개가 저 한글맞춤법 14망 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의성 의태어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반복이 되면 똑같이 적어준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냠냠거리다, 냠냠하다가 두음 법칙의 암냠거리다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성 의태어에 똑같이 적어준다라는 그런 규정이 두음 법칙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냠냠거리다, 냠냠하다 그 앞에 것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냠냠이와 암냠이가 있는데 냠냠이 그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있는데 너가 맞습니다. 너돈, 너발, 너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기, 넉과 내가 있는데 넉이 맞습니다. 그래서 넉냥, 넉대, 넉섬, 넉자 이런 식으로 넉으로 쓰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다르다와 다다다가 있는데 다다르다 그 앞에 걸 맞게 하고요. 그 다음에 뎁사리와 대사리가 있는데 뎁사리 그 앞에 분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비읍이 덧붙을 때는 덧붙은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한글맞춤법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뭐 입대나 햅살이나 이런 것, 그 뒤에 이제 앞에 있는 뎁사리 같은 거는 대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쌀이가 원래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비읍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 앞에 한글맞춤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글맞춤법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용례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뎁사리가 맞고 뎁사리는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부룩하다가 맞습니다. 더부룩하다 틀리고요. 듬부룩하다라는 표현도 틀립니다. 더부룩하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던과 든이 있는데요. 요 던과 든이 둘 다 쓰임새가 다르죠. 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용되는 것이고 든 같은 경우는 무관 선택에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던과 든 중에 던을 과거일 땐 던을 맞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무관 선택을 나타낸다면 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만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던에 동그라미 치시고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든지 든가 이런 거 다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든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든지 든가 쓰고 예, 가 나 지 빼고 든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관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던가 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이것도 이제 그 던가는 이제 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든가는 이제 선택을 나타낼 때 예, 쓰는 것인데 하여간 뭐 그거를 나타낼 때는 저 과거를 할 때는 던가를 쓰는 겁니다. 던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든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무관 선택을 나타낼 때도 든가를 쓸 수 있다. 던걸 든걸도 마찬가지죠. 던고 든고도 마찬가지고 던대 든대 던대 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던 쪽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되 그렇지만 든도 틀린 것은 아니다. 예, 만약에 선택을 나타낸다면 무관 선택을 나타낸다면 든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과거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으려고, 을려고가 있는데, 을라고도 있습니다. 이거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뭐뭐 가려고, 하려고, 이게 맞지? 가려고, 하려고, 이거 좀 많이 사용하는데 틀린 겁니다. 어떨 때도 갈라고, 하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다 틀립니다. 가려고, 하려고, 이런 식으로 리을 덧붙이지 않는 가려고, 하려고, 요 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갈려야 갈 수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려야 할 수 없다. 가려야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하려야 할 수 없다. 할래야 할 수 없다. 갈려야 갈 수 없다. 갈래야 갈 수 없다.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려야 할 수 없다. 가려야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려고와 가려야, 예, 하려야, 예, 요게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가뜨리다와 망긋뜨리다, 예, 망가뜨리다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멸치와 메리치가 있는데, 예, 멸치만 맞습니다. 옛날에 뭐 이제 좀 약간 큰 멸치는 멸치라고 부르고 작은 멸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멸우치라고 부른다는 좀 그런 그 이야기가 속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다 멸치로 표준에서는 다 멸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멸치, 작은 멸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뭐 큰 거는 멸치고 작은 것은 멸우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멸치만 맞습니다. 멸우치 비표준어입니다. 메리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비다치. 자, 나오네요. 예, 반비다치는 반빗 노릇을 하는 사람, 참비와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이다. 그래서 식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빗 아치 할 때, 예, 그 반빗 이런 식으로 시옷 받침 붙이는 게 맞고요. 게다가 아치로 써준다는 것, 벼슬 아치도 아치를 써준다는 것. 그렇지만 장사치 같은 경우에는 장사치만 쓴다는 것. 앞에 준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 중에 예, 장사치 나왔었죠. 장사 아치 틀리고 장사치가 틀립니다만, 예, 장사치가 맞습니다만 반빗 아치와 그 다음에 벼슬 아치는 아치 붙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빗 아치는 시옷 받침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습과 보십, 보섭이 있는데 요거는 보십, 보섭 틀리고 보습이 맞습니다. 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습학원의 그 보습이 아니고요. 예, 보습은 쟁기 있죠? 쟁기 밭을 이제 우리가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뿌리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모내기나 이런 거 하면은 다 밭을 다 뒤집어야 되죠. 예, 논이나 이런 밭을 다 뒤집어야 다음 해를 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는 예, 그런 이제 밭을 간다고 그러죠. 논이나 밭을 가는데 가는 역할을 하는 쟁기의 날, 그 부분을 보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만 맞고요. 보십, 보섭 요건 틀립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만 해도 이제 농사 용어가 예, 지금 이제 농업이 지금은 이제 좀 규모가 과거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89년도만 해도 예, 농업이 그래도 주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이 표준어 규정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세와 본세가 있는데요. 예, 본세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본세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네 본세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좀 더 속이 시원하고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요거는 이제 상판떼기하고 같이 묶어주세요. 쌍판떼기라고 해야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상판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본세가 맞습니다. 본세와 상판되기 다 저기 예사소리, 된 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가 맞다는 것. 그 된 소리로 해야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 좀 이렇게 좋은 말에 쓰는 말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어쨌든 저 예사소리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 본세 상판되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봉숭아가 있고 그 다음에 봉숭화가 있는데 봉숭아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봉선화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봉숭아는 이거는 이제 그 고유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봉선화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유어로 봉숭아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한자어로 봉선화라고 그래야지 그 중간에 두 개를 짬뽕을 시킨 봉숭화는 틀린 표현이다. 봉숭까지는 고유어고 그 다음에 화는 이제 그 한자어가 되겠는데 이렇게 짬뽕시킨 건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백마 있죠? 백마. 백마 이렇게 둘 다 한자어로 한 백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고유어란 흰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짬뽕시킨 백말은 틀려요. 백말. 그러니까 요거 봉숭화 그 틀린 것 요것과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고유어로 하든지 봉숭아, 저기 그 흰말 이렇게 하든지 아예 그 한자어로 하든지 봉선화, 그 다음에 그 백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두 개를 이제 혼합을 시킨 이런 이제 봉숭화라든지 아니면은 백말 이런 건 틀리다는 것, 그 봐주시기 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이제 뺨따기와 뺨따기, 뺨따구니가 있는데 뺨따기 그 앞에 것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뻐게다와 뻐기다가 있는데, 요 뻐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뺨따구니 같은, 뺨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따 이제 우리 또 25항 뭐 이런 거 배울 때,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뺨따구니 틀리다고 나왔죠. 그렇지만 철따구니 같은 경우에, 철따구니는 또 맞아요. 그런데 철떼기는 틀리고, 그 다음에 볼떼기는 맞는데 또 볼떼기, 볼따구니는 또 맞고, 그 다음에 등떼기는 맞는데 등따구니는 틀리고 이런 것들 여러 시리즈들이 있는데 요거 저희 뒤에 25항 할 때 같이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뺨따기는 뺨따기만 맞다. 뺨따기, 뺨따구니 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뻐개다 있죠. 뻐개다는 보통 뽀개버렸다. 뽀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두 쪽으로 가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럴 때는 이제 뻐개다만 맞고요. 이 두 쪽으로 가르다를 사용할 때 뻐기다라고 써서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뽀개다, 뽀개다라는 말도 비표준어예요. 뻐개다, 요 말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뻐기다와, 그 다음에 뻐개다가 나오는데, 뻐기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것, 저기 그 뽐내는 것, 요런 건 이제 뻐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 하여간 뽐낼 때는 뻐기다가 맞는 겁니다. 그럴 때 뻐개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두 쪽으로 가를 때는 또 뻐개다가 맞고 뻐기다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자탈이고 사지탈이 있는데 요거 사자탈 요 앞부분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자 모양을 한 탈이에요. 요 탈을 쓰고 이제 막 우리가 저 민속 뭐 춤을 추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탈, 사자 모양의 탈, 사자탈이 맞습니다. 그 사자 할 때 그 사자라는 게 그 뜻밖의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흥 사자 있죠. 그리고 저승 사자 뭐 이런 거 다 사자는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판떼기, 쌍판떼기 요거 저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판떼기, 쌍판떼기 아까 전에 본세할 때 다뤘죠. 본세만 맞고 본세는 틀리다. 역시 이것도 상판떼기가 맞고 쌍판떼기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앞에 이제 너 할 때 다뤘죠. 돈, 말, 발푼 앞에서는 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나 석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돈, 서말, 서발, 서푼 너도 마찬가지였죠. 너돈, 너말, 너발, 너푼 이런 식으로 돈, 말, 발푼 할 때는 서, 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 양대, 섬자 앞에서는 석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냥, 석대, 석섬, 석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세대, 그 저기 세냥, 세대, 세섬, 세자 이런 식으로 써서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 섬 있죠? 쌀 한 섬, 한 가만이라고 불리는 그 한 섬이 80kg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제 국제시장 이렇게 볼 때, 그때 이제 국제시장 영화 볼 때, 그때 그 황정민이 한 섬을 딱 드니까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게 80kg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힘이 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이
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말 같은 거는 8kg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의 10분의 1이 한 되예요. 한 돼. 그래가지고 한 돼 같은 경우는 한 800g 정도. 저기 800g이면 800g 되는 거겠죠. 그래서 0.8kg, 800g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한 되가 또 10분의 1이 줄어들면 한 홉이라고 그래요. 한 홉. 그래서 한 홉은 이제 80g 얘기할 수 있는데, 한 홉은 이 소주 있죠? 소주잔. 그게 이제 한 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10개 더하면 한 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10개 더하면 한 말, 그 다음에 그거 10개 더하면 한 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돈, 말, 발, 푼, 이렇게 여기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이럴 때는 이제 서너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겠고, 양대 섬자 돼 섬이 들어가 있네요. 이럴 때는 이제 석이라고 석, 넉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서령과 설령이 있는데 뭐 가령 뭐 이런 가정을 할 때 쓰는 말들이죠. 저 설령만 맞습니다. 서령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습니다. 그 다음에 습니다, 읍니다가 있는데 습니다가 맞죠. 그래서 모음 뒤에는 이제 비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음 뒤에선 습니다를 쓰고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선 비읍니다를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니다.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어쨌든 요게 습니다와 읍니다가 요거 표준어 규정 바뀌었을 때 89년도 표준어 규정 바뀌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 이전에는 다 읍니다로, 만약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나 읍니다로 쓰신다, 그러면은 옛날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옛날에 읍니다가 맞았습니다만 89년도 이후에는 습니다로 바뀌는 식으로 그야말로 아주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좀 그 전 교육과 그 이후의 교육을 가르는 가장 좀 기준점이 되는 그런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습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모음 앞에서 비읍니다를 쓰는 거고요. 읍니다는 틀립니다. 자, 시름시름, 시름시름 그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쓴벅쓴벅과 썸벅썸벅이 있는데 쓴벅쓴벅이 맞습니다. 자, 이 쓴벅쓴벅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는 모양. 눈이 큰 것이 뭐 소 같은 그 눈이 큰 그런 동물이나 이런 뭐 아니면 사람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눈을 감았다가 뜨는, 천천히 감았다 뜨는 모양을 쓴벅쓴벅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 썸벅썸벅이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썸벅썸벅은 이제 칼 같은 게 잘 들어가지고 수박이나 이런 게 잘 썰리는 거 있죠. 무나 이런 게 잘 썰리는 것, 이런 것은 또 썸벅썸벅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모양은 쓴벅쓴벅만 맞고, 그 다음에 칼이 잘 드는 모양,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은 썸벅썸벅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궁이와 아궁지가 있는데요. 시골에서 아궁지라고 부르기도 하나 봐요. 근데 아궁이가 맞고요. 뭐 아궁이는 이제 뭐 우리가 옛날 집이나 이런 것, 옛날 집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옛날 집에도 사실 이런 게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아궁이가 맞고 아궁지, 온돌집이 있는데 온돌집에 아궁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름시름이 있고 시름시름이 있는데 시름시름만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저기 아궁지 했는데 위로 다시 올라갔네요. 다시 그 아래 아내와 안해가 있는데 아내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것을 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요거는 좀 옛날식 표현이고요. 옛날 1930년대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안해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내라고 어쨌든 89년도에는 아내라고 앞에 부분을 통일했습니다. 앞에 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중간이 있고 어지중간이 있는데 어중간하다, 어중간 앞에 것만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금팽이가 있고 오금탱이가 있는데 오금팽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금의 낮춤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오금이 저리다라는 말,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오금이 저린다, 겁이 났을 때, 아주 그냥 무서운 일이 났을 때 오금이 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금이 어디입니까? 흔히 좀 사타구니 쪽을 오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금은 무릎의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글쎄 뭐 어떻게 표현했나? 무릎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접힐 때
예, 이렇게 요 바깥 부분이 아니라 안쪽, 무릎의 안쪽,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이 그 오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고소공포증 이런 걸 느낄 때, 예, 그때 그쪽이 이제 아주 그냥 심하게 저려오는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오금이 저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오금의 또 낮춤말, 요거를 오금팽이라고 부르고 오금탱이라고 안 부른다는 것, 오금팽이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래오래, 이거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돼지를 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칠 때 도래도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오래오래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돼지 부르는 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약간 뭐 축산 쪽까지 이렇게 좀 농업 쪽과 축산 쪽에 그런 용어가 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시다가 있고 올습니다가 있는데 올시다 앞에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옹골차다, 공골차다가 있는데 예, 옹골차다 앞에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두커니와 그 다음에 우두머니가 있는데 예, 우두커니, 예, 요거 오도카니도 맞다고 하는데 하여간 저기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멀찌가니와 멀찌감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멀찌가니, 멀찌감치는 둘 다 맞아요. 예, 복수 표현은 뒤에서 배울 겁니다. 멀찌가니, 멀찌감치는 둘 다 맞는데 우두커니와 우두머니는 우두커니만 맞다는 것. 예, 그래서 그거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두커니, 우두머니, 우두커니만 맞다. 그렇지만 멀찌가니, 멀찌감치 이거는 둘 다 맞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투정과 잠투세와 잠주정이 있는데 이거는 잠투정 앞에 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재봉틀과 자봉틀이 있는데 이거 재봉틀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짓무르다와 짓물다가 있는데 이거는 짓무르다 맞고요. 네, 무르다가 예, 물다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무르다와 미안합니다. 예, 무르다와 무르다가 물다로 줄어들 수 없으니까 짓무르다가 짓물다로 줄어들 수 없다는 것. 예, 그건 앞에 부분에 배웠죠. 그렇지만 머무르다는 머물다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집북대기와 집북세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역행동하죠. 그래가지고 대기, 예, 그 덕이가 아니라 대기가 된다는 거에서 집북대기가 맞습니다. 집북세기 대신 집북덕이도 비표준어고 이거는 이역행동하를 인정한 집북대기만 예,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과 편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 예, 이 편, 그 편, 예, 이렇게 그쪽 편의 뜻으로 사용되는 쪽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쪽, 저쪽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짝, 그짝, 저짝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그거는 틀리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신 이제 짝이라는 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식으로 아무 짝으로 쓰는 것은 그게 또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쪽, 저쪽 요거는 이제 그 쪽이 맞는데요. 예, 근데 뭐 이그저의 뜻을 예,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 이는 화자한테 가까운 것이 이고 그는 청자한테 가까운 것이 그고 그 다음에 둘 다한테 먼 것이 저다라는 식의 예, 표현을 쓴 적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하여간 뭐 쪽으로 쓸 때 이쪽 그쪽 저쪽 쪽이 맞다. 짝이라고 쓰면 틀리다. 그렇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럴 때는 또 짝이 맞다. 예, 그때는 또 짝을 쓴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장과 천정이 있네요. 예, 이거는 저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가구 있죠. 뭐 옷장이라든지 벽장이라든지 뭐 책장 이런 식으로 가구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원래 천정이 맞아요. 그런데 뭐 한자를 뭐 어원을 잃어버리고 예, 그냥 가구의 일종으로 이렇게 예, 그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장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천장이 맞고 그렇지만 이제 천정부지 예,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천정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천정부지 할 때는 그 한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천정이라고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할 때는 천장이라고 써주시고요. 천정부지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한자를 이용해서 천정으로 천정부지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맹맹이와 코맹영이가 있는데 코맹맹이 그 앞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흉업다와 흉협다가 있는데 흉업다라는 요 말이 맞고요. 흉업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흉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하여간 흉업다, 흉협다가 아니라 흉업다로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면 구어박다와 구어박다가 있는데 구어박다는 사람이 한 곳에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 원뜻에서 멀어져 원형을 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굽다에서 아마 왔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어원에서 멀어졌으니까 구워박다로 쓰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오래 사는 경우 구워박다로 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벅썸벅 이거는 쓴벅쓴벅의 뜻, 즉 눈꺼풀을 움직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천천히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요거는 이제 쓴벅쓴벅의 뜻으로는 벌입니다. 예, 그렇지만 잘 드는 칼에 쉽사리 계속해서 베어지는 모양, 이나 그 소리, 수박이나 아니면 무 같은 게 잘 드는 칼에 이렇게 잘 썸벅썸벅 썰릴 때 그때는 또 썸벅썸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뜻으로는 표준어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귀고리와 귀에꼬리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예, 귀고리, 예, 고리로 된 것, 예, 액세서리로 사용된 것, 귀고리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귀고리와 귀거리가 있네요. 이거는 귀에 거는 것과 그 다음에 귀에 거는 고리로 된 액세서리, 그거 귀고리라고 부르고 귀에 거는 모든 것 이런 것조차도 귀거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거 귀고리와 귀거리 이거는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귀걸리 뒤에 있는 게 예, 그게 그 상위 개념이다. 상위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고리가 하위어고요. 그 다음에 귀띔과 귀팀이 있는데 이거는 귀띔 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꼭두각시와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예, 요거 하여간 저희 세대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뭐 점점 이제 저는 뭐 70년대생입니다만 80년대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좀 됐어요. 아마 그때는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꼭두각시 방공교육 할 때 좀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그 앞에 게 맞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KBS 항공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저 공무원 시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숭스럽다와 내흉스럽다가 있는데 예, 내숭스럽다 그 앞에 거를 맞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숭과 내흉이 맞다. 예, 말씀드렸고 냠냠거리다, 암냠거리다. 예, 두음 법칙을 사용한 암냠거리다보다 예, 의성의태어 두 개를 똑같이 적어준다라는 그 규정이 더 상위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냠냠거리다라고 쓰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냠냠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돈말 발푼 앞에서는 돈을 쓴다. 예, 그 서를 쓴다. 너를 쓴다. 그래서 서돈, 너돈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양대섬자 앞에서는 또 석이나 넉을 쓴다. 거기에 따라서 석자가 맞겠습니다. 넉자 요거 맞고 그래서 서돈 석자, 너돈 넉자 요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뎁사리 이렇게 비읍에 붙을 수 있는 것은 또 비읍 붙여줘야죠. 그래서 뎁사리 요 앞부분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부룩하다 예, 맞죠? 듬부룩하다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예, 더부룩하다 앞에 게 맞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갈라고 다 틀립니다. 어디 가려고 앞에 것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려야 할 수가 없다가 맞지?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갈래야 갈 수가 없다. 틀린 표현입니다.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앞에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와 멸우치가 있는데 멸치만 맞다고 말씀드렸죠. 멸치가 작은 예, 그건 멸치의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건 비표준어입니다. 다 멸치만 맞습니다. 멸치 앞부분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하는 본세가 화가 난 말투였다. 본세와 상판떼기 같이 봐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된소리로 얘기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만 예, 다 예사소리를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세가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뭐 상판떼기가 맞겠고요. 또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 이렇게 있을 때 아예 고유어로 쓰든지 아예 한자어로 쓴 봉숭아, 봉선화 1번, 3번이 맞지 예, 봉숭화로 쓰는 예, 그 두 개가 복합이 된 것 요거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마와 같이 예, 이해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마와 흰말만 맞고 두 개를 복합을 시킨 뭐 혼합을 시킨 그런 그 백말은 틀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뺨따구니 이렇게 할 땐 뺨따기만 맞다. 그렇지만 철따구니, 볼따구니 얘네들은 또 따구니도 맞다. 예, 그 시리즈는 나중에 가르쳐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악력이 센 그는 사과를 두 쪽으로 뻐개버렸다. 예, 그 뽀개버렸다, 뻐기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쪽으로 가르는 것 이거는 뻐개다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1번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는 우등상을 탔다고 무척 뻐기고 다닌다. 이렇게 자랑할 때는 뻐기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뻐기고와 뻐개고 중에 뻐기고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떼기, 쌍판떼기가 있을 때 상판떼기가 맞다는 것, 본세 상판떼기가 맞다는 것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쓴벅쓴벅 감았다 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천천히 감았다 뜰 때 쓴벅쓴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칼이 이렇게 날카롭게 자를 때 그때 썬벅썬벅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보시면 수박이 단번에 썬벅썬벅 갈라진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나그네 옳습니다. 올시다, 뭐 완전히 사극에서나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건 어쨌든 뭐 올시다만 맞습니다. 옳습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이쪽에서 준비를 할게. 쪽이 맞죠? 짝은 틀리다고, 이 짝, 저 짝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짝 틀리고, 그래서 쪽이 맞고요. 그렇지만 참고로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얘기할 때 아무 짝, 요거는 요때는 이제 짝을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짝, 그 짝, 저 짝, 요 때는 틀리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천정, 요거 가구에 이제 준해가지고 장으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천장이 맞겠고요. 그렇지만 천정부지 할 때는 한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천정부지 뒤에 게 맞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134페이지 제5절 복수표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이제 저 단수표준이었고요. 이건 이제 복수표준인데 복수표준은 뭐 다 맞으니까 그냥 굳이 동그라미 다 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8항 복수표준어 1번 뜻이 같을 때 다 모든 것을 맞는 것으로 한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도 허용한다. 여기서 보시면 뭐 17항 같은 경우는 단수표 나오고요. 하나만 맞는 거고 18항, 19항은 복수표준으로서 둘 다 맞는 것 그런 것에 예를 들어놨는데 약간 저기 뭐 18항 같은 경우에는 뜻이 같을 때 뭐 기억과 니은 다 맞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18항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우리 저기 3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